가리는 앞에 기준선을 잡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머리숱이 백에서는 어땠어요? 내가 여기서 잡았어도 이 정도를 잡았어도 내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 잡으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자, 밑에서는 잡을 때 너무 편했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만 타도 됐잖아요. 머리숱이 많으니까. 근데 앞에는 어때요? 머리숱이 없잖아요.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앞에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을 때 어떻게 돼요? 기준선을 잡다 보니까 뒤에서 빼겠을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면이 넓었어요? 좁았어요? 어? 점점 올라가야지 면이 넓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면이 넓어요. 처음부터 면이 넓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잡는 면이 넓어요. 가장 넓어요. 왜? 뒷머리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 뭐처럼 보여요? 컨벡스처럼 보이죠? 얘 수평이에요. 얘가 수평이라고요. 왜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수평이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파팅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파팅에. 자, 이 정도 파팅에 우리가 기준선을 잡는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준선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고정 디자인이냐, 고정 디자인이 아니냐. 고정 디자인이면, 자, 이 파팅을 이제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빗질을 어디서부터 이제 고정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맨 가운데에 있는 여기를 고정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고정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 여기를 고정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 딱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 디자인을 잡으면 뭐예요? 평행. 여기서 고정 디자인을 잡으면 오버 비평행. 여기서 고정 디자인을 잡으면 뭐가 나요? 언더 비평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버 비평을 할 것이냐, 평행을 할 것이냐, 언더 비평을 할 것이냐. 그쵸? 이제 언더 비평행, 비평행에서 평행과 비평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히겠죠? 그 대신에 문제는 또 여기서 또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논했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논해야지. 이거 가지고. 맞아요. 이거 가지고 논했으면 이거 가지고도 논해야지. 이거 많이 들면 들수록 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거 내리면 내릴수록 층은 적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들을 것이냐, 적게 들을 것이냐. 이건 이제 각도 가지고 얘기해요. 15도, 30도, 45도, 50도, 60도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이건 이 각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 가지고 평행과 비평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참 이렇게 커트를 하면 뭐가 돼요? 언더 비평행이 나오는 거죠. 언더 비평행. 상하에 대한 언더 비평행. 좌우에 대한 언더 비평행이 아니고 상하에 대한 언더 비평행이죠. 15도 각도를 냈으면. 만약에 90도로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평행. 평행이 되겠죠. 90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오버 비평행이 되는 거죠. 90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쵸? 근데 여기서 90도 미만으로 다 잡기 때문에 얘는 다 뭐예요? 상하 언더 비평행이 되는 거죠. 상하 언더 비평행. 자, 우리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여기서 빗질을 할 때, 하나를 모아서 이렇게 커트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이 길어지면서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파팅에 대해서 고정 디자인을 잡았으면 요 각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은 고정시켜서 끝까지 와서 평행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기준선을 잡을 때 면이 좁으면 어땠어요? 맞추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면이 지금 너무 길어요, 커트할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커트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앞머리 커트할 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더 재밌는 거는 앞에서 커트를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비평행을 해서 일자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쭉 했어요. 떨어지는 선이 급격하게 이런 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이 예쁠까 안 예쁠까요?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 예뻐요. 어떤 선이 예뻐요? 이런 선이 예쁘죠.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예쁘죠.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베이직이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빗질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커트에 대한 감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머리 커트하는 것보다 앞머리 커트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에 자르는 양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기준선 잡을 때
기준선 잡을 때 자, 제일 가운데 거부를 먼저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 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 잡을까요? 이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커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빗질해서 머리카락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자, 커팅. 자, 앞으로 똑바로 커팅. 자, 이 각도 잡아서 그 각도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뒤로 정중선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서부터 이어트라인서부터 시작해서 이 각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또 똑같이 고정 디자인. 그럼 지금 한 커트가 어떤 커트하고 좀 가까워요? 평면 커트. 평면 커트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앞에 보세요. 귀 심각하게 파먹었죠? 심각하게 귀 파먹습니다. 왜요? 얘가 머리숱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머리가 많고 얘도 머리가 많아요. 근데 얘만 머리가 없어요. 얘 밑에 있는 떨어지는 얘가 얘가 이만큼 떨어지고 얘가 이만큼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얘하고 동일한 각도의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귀 파먹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귀 파먹는 것처럼 보여요. 이 중간에 머리숱이 없으니까. 만약에 동일하게 여기 고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 떨어지는 선도 똑같이 동일하게 떨어지겠죠. 그쵸? 만약에 0도로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 0도로 커트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층을 내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층을 내기 시작하는 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잘랐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수평. 이게 수평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수평이에요. 꼭 근데 지금 파팅이 무슨 파팅가처럼 보여요? 머쉬룸 커트처럼 보이죠? 그죠? 자,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고정 디자인이에요. 지금 상하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상하 좌우 움직이면 안 돼요. 빗질만 해서 커트를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아까 처음에 잡았던 각도 찾으세요. 자, 찾아서 커팅. 옆에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 있죠? 그쵸?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이에요. 이때 기준선 잡아서 커팅.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 자, 그대로 커팅. 이 고정 디자인이에요. 자, 똑같이 빗질해서 땡겨오고 뭐 그런 거 하시고 하면 안 돼요. 고정 디자인. 자, 똑같이 하다 보니까 뒷머리 자르다 보니까 뒷머리가 딸려온 머리카락이 없어요. 고정 디자인. 일자 뚝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요거 이제 무한 반복.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자, 더 이상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위에 있는 정중선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이제 프론트까지 다 싹 빠는 거예요. 프론트를 넘어버렸네? 그쵸? 막 쪼개서 여기에서 막 원포인트 막 잡아가지고 무슨 거 하지 마요. 그쵸? 파팅 하다 보면 이제 정중선은 이제 넘어가 버려요. 아셨죠? 자, 다시 똑같이. 근데 지금 이런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말라야 되겠어요? 젖어야 되겠어요? 빗질이 잘하면 무조건 젖어야지 커트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하셔야 돼요. 샴푸를 해야지만 요금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샴푸를 해야지만 요금이 올라가요. 왜요? 정확한 커트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샴푸를 무조건 시키고 나서 커트를 진행하세요. 자, 다시 아까 처음에 그 선 찾으세요. 그 각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요. 이런 실수해요. 여기서 처음에 이 각도 잡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실수 하지 마라. 이건 고정이 아니에요. 이동이에요. 자, 처음에 각도를 잡았으면 이 각도대로 그대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대신에 머리 자를 게 없어요.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자른 머리가 없어도 해보셔야 된다고. 빗질은 무조건 다 해보세요. 무조건. 자, 똑같이
앞에 머리도 어때요? 자를 게 없어요. 그쵸? 그래도 빗질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지금 오른다리 지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안 움직이죠?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돼요? 이동 기장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순간 이동 기장이 돼요. 그래서 이 오른다리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고정.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얘는 움직여도 돼요. 근데 얘는 움직이는데 커트할 때는 다시 와야 돼요. 얘는 빗질을 하기 위해서는 가도 돼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정 디자인이에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고정.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움직이는 그 순간 커트선은 무너져 버려요. 다시. 다시. 아까 그 각도 찾아요. 자, 젖어있을 때 빗질이 잘 돼요. 말라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막 날리면서 빗질이 잘 안 됩니다. 자, 평면 커트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층이 길이 좁게 발생이 됐죠? 근데 키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어요? 많이 파먹었죠? 그쵸? 왜 파먹어요? 여기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큼 파먹어요. 여기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큼 파먹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가 후대각이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밑에가 일직선의 고정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각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지. 사각 라인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층이 없어요. 층이 있긴 있는데 많은 층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에 층은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아주 낮은 각의 층이 발생이 돼요. 이 정도 층. 그 대신에 귀가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은 선이 한번 2차 가이드라인 한번 보자고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의 선은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여기서는 2차 가이드라인은 항상 정확하게 나와요. 2차 가이드라인 보세요. 2차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나오고 1차 가이드라인은 임의적으로 나오고. 그쵸? 층이 이렇게 딱 나와잖아요. 이렇게 이런 선. 그쵸? 이 정도 층이 발생이 됐어요. 이 정도 층이 발생이 돼서 1차 가이드라인은 귀가 파먹으면서도 층이 발생. 그 대신 앞에가 거친 부분이 많고 뒤에는 거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매끄러운 부분이 많죠. 왜? 다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으니까. 그쵸?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잖아요. 이 정도 각이 생겼잖아요. 그쵸? 내가 이 정도 각에서 커트를 했어요. 이 정도, 지금 앞으로 당겨서 이 정도 각에 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에 생긴 요 각도가 치면에서 생긴 요 각도가 똑같다. 오케이? 지면에서 요 각도를 들었어요. 지면에서 요 각도 들었어. 그럼 여기서 생긴 각이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30도 각이다. 그럼 생기는 층의 각도도 여기 30도의 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층의 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학 공식이에요. 아, 수학도 못했는데. 커트하면서 수학을 공부를 해. 요즘에 진짜 맨날 수학 공부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요즘 사이클론 곡선도 지금 새로 발견했잖아요. 사이클론 곡선. 곡선이 그냥 컴박스로 하면 곡선이 컨벡스가 얇은데 사이클론 곡선은 굉장히 넓은 곡선이 발생돼요. 자, 하세요. 앞으로 똑바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두 가지 방법이냐? 그냥 파팅을 타서 이 상태에서 면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앞으로 일직선으로 잡은 상태에서 커트하는 방법. 이 상태에서 커트하는 방법. 정중선을 넘어가지 않고 정중선에서 딱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두 상 따라서 똑같은 고정 디자인이에요. 두 상 따라서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은 고정 디자인의 라인은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커팅.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는 고정인데 몸이 돌아갔어요. 다리는 고정인데 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어려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네? 다시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할까요? 쉬운 거 할까요? 빨리 해요. 손으로. 쉬운 거. 쉬운 거 하고 다음은 어려운 거.
다음은 없어요. 네. 쉬운 거 하면 어려운 거 하면 쉬운 거 금방 하죠. 어려운 거 하세요. 어려운 네. 거. 자, 그럼 어려운 거는요. 쉬운 거는 뭐예요? 그냥 세로로 빗질을 해서 기준선 잡아서 세로로 그냥 커트를 해서 모든 머리를 다 떼겨 오시면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건 한 번이면 되니까. 그쵸? 그럼 여기 이런 거 기준선 잡을 거 없잖아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어려운 건 이제 몸이 움직여야 돼요. 다리는 고정인데 몸은 움직여요. 어려운 건, 자, 첫 번째. 각도로 들어요. 각도로 드는 게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드셔야 돼요. 잠깐만요. 각도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각도를 드는 게. 각도를 어떻게 들어요? 평면 커트로 들어야 돼요. 근데 평면 커트가 어디 평면 커트예요? 맨 위에 있는 머리가.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여기 평면 커트로 잡아요. 그쵸? 위가 평면 커트로 잡아야 돼요. 그럼 얘가 더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잡아서, 자, 요거에서 기준을 잡아요. 커트, 커팅, 기준 잡았어요. 한번 커팅했어요. 자, 두 번째 다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다리는 안 움직여요. 두 번째 빗질 잘 하셔야 됩니다. 커팅 됐어요. 세 번째 몸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숙여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빗질 어디까지 올려요? 아까 커트했던 거 찾아야죠. 아까 커트했던 각도.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커트 하나만. 둘. 셋. 네. 됐죠? 자, 다시 이동. 다리 이동. 다시 원점, 고정. 자, 처음에 아까 빗질했던 그 각도 찾아야 또 다시. 커팅. 정중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찾아요. 커팅. 계속 커팅. 밑에 머리. 요 각. 자, 아까 평면 커트에서 직각에서 요 각과 요 각 90도 지켜주세요. 그게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해요. 그래야 이렇게 내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예요? 파팅에 대한 90도. 지켜주세요. 아시죠? 그래야지 앞으로 똑바로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죠? 이거 앞으로 똑바로 아니에요. 이거 대각 아래로 해요. 대각 아래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똑바로 해주세요. 내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서는 이제 파팅을 원포인트 파팅. 원포인트 파팅인데 빗질은 아까 동일하게 앞으로 똑바로. 그럼 여기는 직각 파팅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포인트잖아요. 그쵸? 각도 올리세요.
각도 자꾸 내리시면 안 돼요. 빗질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베이직 빗질이 이만큼 어려운 거라고. 특히 고정 디자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똑바로. 어려운, 이게 베이직이 그래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이직은, 아유, 그것도 아니고, 쉬운. 근데 되게 간편하고요. 베이직은 스타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커터 기법들이 베이직을 입각해서 제가 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맛이 없는 거예요, 제 커트는. 그 대신에 고객님이 정말 편하게 손질할 수 있어요. 화려함은 없지만. 점점점 우리 점장님은 고객님 인정해 주잖아. 그죠? 그거 베이직 커트 하는 거예요. 베이직 커트 했는데 커트선이 예뻐지니까 고객이 점점 인정해 주니까 뭐가 나와요? 소개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개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인정을 받고, 고객님이 벌써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서 고정. 다시 몸이 움직여서 고정. 자,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번 짜볼게요. 다 빗질 하셔야 돼, 한 번에. 각도 두셔야 돼요. 자꾸 각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커트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 번에 빗질을 해서 커트하는 방법과 얘를 굴리는 방법의 차이점. 차이점 뭐예요? 어떤 게 더 층이 많을까요? 이게 굴리면 층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하면 층이 더 많아요. 한 번에 잡은 거는요, 얘가 길어져요. 얘가 길어지면서 층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얘가 길어져요. 얘가 길어지면서 층이 발생이 되고요. 얘는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는 얘가 짧아지면서 무거워져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시라고 해서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대신에 지금 고정 디자인을 들어갔기 때문에 커트선 한번 보자고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자르기만 해도 이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르기만 해요. 너무 예쁜 선이 나와요. 그 대신에 이 선의 단점은 뭐예요? 지금 두 번에 거쳤기 때문에 얘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선이니까 얘가 라운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선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하는 커트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 대신에 2차 가이드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굴리는 선이 이 선이 훨씬 더 매끄럽게 라인이 나와요. 굴리는 선이. 왜요? 일직선으로 자는 거는 여기가 사각이 심각하게 지는 거죠. 근데 굴리는 선은 여기의 사각형을 내가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잡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고정 디자인. 그 대신에 방법은 뭐예요? 동일한 고정 디자인 앞으로 똑바로는 똑같아요. 앞으로 똑바로는 똑같잖아요. 두상에 따라서 곡선을 돌아서 내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직선을 잡을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머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라인을 딱 보니까 층이 이제 아까보다 더 급격한 층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아까보다 더 급격한 층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층이 똑바로 잘랐는데 왜 이런 층이 발생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렇게 각도를 했을 때 앞으로 빗질했을 때 이 각도와 지면의 각도에서 여기서 생긴 이 삼각형과 여기서 생긴 층의 삼각형은 똑같다겠어요? 안 똑같다겠어요? 똑같다겠죠?
근데 그러면 90도로 빗질을 했는데 그럼 여기도 90도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머리카락은 계속 다 딸려왔잖아요. 고정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뒤에 머리카락은 층이 발생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건 수학에,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룰이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정해져 있는 룰.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세 번째 커트를 할 때는요, 대각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즈 대각 위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파팅을 이렇게 타서 대각아래에서 넘어갔죠. 두 번째 파팅은 어떻게 했어요? 원포인트를 기준점을 해서 뒤로 직각을 펴서 90도 맞췄어요. 그쵸? 지금 앞에서 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처음에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똑같이 반원을 타서 위로 똑바로 해서 90도를 먼저 자르고 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앞에서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했을 때는 기준선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했을 때는 기준선이 어디예요? 원포인트가 기준선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는 기준선이 뭐가 돼요? 이제 프론트가 되는 거예요. 프론트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선의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가슴선으로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근데 그건 언제? 언더 비치할 때. 언더 비치할 때. 언더 비치는 뭐예요? 손가락이 뒤집어지는 거. 손가락이 뒤집어지면서 비치라는 거. 이럴 때는 가운데로 가고요. 오버 비치할 때. 오버는 뭐예요? 손바닥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근데 지금 이 머리에서는 오버 비치라는데 손가락이 밑으로 나는데 내가 가슴선으로 올라가면 키가 더 커야 되겠죠? 그쵸? 근데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키도 작아지는데. 근데 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 비치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바로 옆에, 이 파팅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요 파팅에 내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11자, 항상 자세는 항상 11자. 11자에서 어떤 11자? 이런 11자가 아니고 사선 45도 11자. 45도 11자에서 앞뒤, 이 앞에 무릎을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뒷다리는 많이 필수록 좋고요. 앞다리를 숙여서 높낮이를 조절하세요. 이 앞에 무릎을 숙였다 폈다로 높낮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 자세 잊어버리지 마요. 그 대신에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고정이에요. 허리는 고정이에요. 앞다리로 움직이는데 허리는 고정이기 때문에 허리가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엉덩이 빼놓는 그 순간부터 허리는 디스크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하시면 허리 디스크가 안 생겨요. 아무리 오래도 허리 디스크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세. 저는 아직 허리 디스크가 없거든요. 왜냐면 자세 자체가 워낙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걸린 적이 없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저는. 자, 이 상태에서 자, 원포인트에서 원형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얘도 반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수평이죠? 그쵸? 반원을 탔지만 수평이에요. 그쵸? 두상은 둥글다, 사각이다.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평이에요. 원처럼 보이는데 그게 수평이라고요. 그리고 빗질은 어떻게 빗질을 해요? 빗질은 여기서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이거에서 빗질 함정. 자, 우리가 지금 파팅이 선이 두 개의 선이 있어요. 그죠? 여기 선 하나 있고 여기 선 하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선 하나 있고 여기 선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얘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선이 돼야 될까요? 얘가 기준선이 돼야 될까요? 얘가 기준선이 돼요? 정중선. 네, 얘가 기준선이 되겠죠. 그쵸? 얘가 기준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기준선이. 그 대신에 떨어지는 라인이 다르게 나와요. 왜? 얘는 이렇게 빛이 될 것이고 이렇게 빛이 될 것이고 얘가 기준선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되겠죠. 그러면 돼요. 그럼 정중선 넘어가 버려요. 얘가 기준선이 되면 정중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얘가 기준선이 되면 정중선 안 넘어가요. 맞아요.
그 대신에 판창은 이렇게 바탕이 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정중선을 안 넘어가고 기초선 잡아요. 커팅. 잡았어요. 그럼 얘가 이제 90도가 돼요. 얘가 90도가 돼서 커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물이 젖어 있어야지 머리가 안 날리겠죠. 자, 두 번째 시작할 때는 얘 맨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커팅할까요? 여기서부터 커팅할까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빗질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기존에 잘랐던 거 찾아서 머리카락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그리고 나서 밑에 머리 가는데 머리가 자를 게 없어. 근데 내가 막 내려서 커트를 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언더 빗질 때는 기준선으로 내가 잡기가 편했었는데 오버 빗질할 때는 내가 이제 팔이 점점 아파. 오버 빗질은 팔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점 이제 손이 내려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시죠. 그럼 나중에 뭐야? 컨케이브가 나와요. 얘는 기준을 잡는 게 거의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이게 빗질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고정 디자인을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중에 그걸 잘 못 맞춰요. 그리고 또 이 오버 빗질의 또 단점이 또 뭐냐면 이걸 빗질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얘가 이렇게 딸려와요. 이렇게 상하에서 컴팩스 나오고 좌우에 컴팩스가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오버 빗질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고정 디자인으로 가라 했는데. 다시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뭐예요? 밑에서 먼저 커트가 됐기 때문에 밑에 이제 자른 머리는 없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에 빗질했던 거 찾으세요. 각도 찾으세요. 빗질. 됐어요. 다시 이거 가지고도 사실 하루 종일 제가 교육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요 세 가지, 8가지 방향성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머리로 하루 종일 교육시킬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아까 기준선. 그럼 얘가 점점 끌어오니까 얘가 길어져야 짧아져요. 얘가 길어지고 앞에 머리는 짧아졌겠죠. 그쵸?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지니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점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이 오른쪽 다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적겠죠. 근데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요. 자꾸 움직이니까 이동 디자인에 자꾸 내 몸이 자꾸 무쪽으로 자꾸 와요. 얘는 딱 선정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고정. 얘는 움직일 생각하지 말아요. 자, 빗질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찾아가요. 찾아가. 한 번에 다 쭉 가면서 고정 디자인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층이 되면 이제 어떤 층이 발생이 되는지. 이 정도 했을 때 위에 머리 층이 나야 되는데 너무 급격한 층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런 층이 발생이 되죠. 위로 했을 때.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요 층 한번 볼까요? 좌우의 층. 좌우의 층. 그죠? 좌우의 층. 대각층. 상하의 층. 상하의 층. 상하의 층. 상하의 층. 그쵸? 그 다음에 좌우의 층. 좌우의 층은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좌우의 층. 좌우의 층. 그쵸? 좌우의 층.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하 좌대각 우대각의 층을 내가 커트를 해놓고 나서 다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서 어떤 라인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콤아웃 했을 때 어떤 층이 나오니까 우리는 커트를 할 때는요 항상 몇 가지를 봐야 된다? 두 가지의 층을 항상 보셔야 돼요. 상하의 라인, 좌우의 라인. 상하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보셔야 되고요. 좌우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를 보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커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커트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끝날 때까지 내가 미용 인생으로 계속 살면서 항상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커트 요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커트 요금을 못 올리는 이유는 그 두 가지를 항상 내가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커트 요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짜려면 뭐예요? 고객이 만족을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질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질감. 자, 여기까지.